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7%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좀 증시가 마무리를 했고요.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런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뭐큰 이상 없이 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증시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은 또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번 대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대만 주변을 지금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포위 실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8월 4일부터 내일부터 해서 시작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강경 대응을 서로 하다 보면 또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사격 훈련을 하다가 대만과 이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안심하기에는 지금 대만에 대한 사건이 그저 이벤트가 또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유럽에 집중을 하던 시각들이 좀 이제 대만 쪽, 동아시아 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또다시 이제 시한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계속해서 네, 서로 다른 타이밍에 좀 도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좀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는 네, 좀 안정화되는 타이밍인데 좀 더 네, 불안정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 다른 증시는 어,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네, 또 반등해서 2460선까지 반등을 해주었고요. 네, 61선 밑에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이평선이 모이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벗어날 때 항상 21선 위에서 네, 주가가 형성이 되고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결국에는 뚫고 나가는 그런 형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치고 나간다면 2500선 이상까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네, 시간을 좀 더 두고 본다면 이제 저점을 완벽하게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추세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고요. 투자자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7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일매일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 반대로 뭐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충분히 이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런 우량주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꽤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 먼저 61선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1.37% 올라가면서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21선과 61선이 수렴하기 전에 이미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월봉도 60월봉선 회복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저가 대비해서 반등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제 매도했던 거에 거의 대부분을 다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양매수 붙어서 좀 올라가 줬고요. 뭐 코스피처럼 꾸준히 계속 매수량을 이어가면서 간다라기보다는 뭐 샀다가 팠다가 반복을 하면서 좀 빠져나가지만 확실히 이 매수가 좀 붙어주면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은 확실히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 주가가
증시가 계속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다 반영이 되고, 네, 증시가 이제 바닥 라인에서 좀 횡보를 할 때를 주목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는 우량주 위주로 좀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지금 뭐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뭐 이대로 쭉 반등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다시 떨어져서 바닥 라인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하는 밴드 내에서 주가가 형성이 좀 된다면 그 하단 밴드에서 확실히 매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노림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타이밍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환율이 이제 뭐 1300원 위에서 논 지도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1300원대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1311원입니다. 그래서 또 양봉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또 진행이 되었고 1310원 위로 지금 밀어 넣으면서 21선 위로 이 환율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지금 쭉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더 1300원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이 21선 라인이 상승세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하락 신호가 보일 수 있고요, 충분히.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고점을 넘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쌍봉을 찍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일단은 확실히 상승 추세는 조금 한풀 꺾였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이 좀 더 내려가 준다면 증시가 좀 더 안정화가 올 것 같고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증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상승을 하지 않지만 하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선물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하락을 끝내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였고요. 2.78% 정도로 2.7%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2점 중반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이 정도 라인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이 급등을 하는 추세도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는 증시가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상승해서 1.36% 상승했고요. 18,7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증시가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증시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의 거래량도 뭐 평소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간의 거래를 비롯해서 일 거래량도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이고 시간의 거래도 아니 가격도 50원 정도로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297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보다 이제 거래량이 또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어 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일 거래량이 300만 주라고 한다면 하루 동안 거래되는 양도 크게 많이 없습니다. 네, 패턴을 좀 보시면 계속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몇만 주씩 툭 던졌다가 또 툭 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거의 한 달 이상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계속해서 JP 모간 쪽, 네, 거래원에 지금 안 나타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주가가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작업을 계속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매집을 하는 것인지 일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보았을 때는 좀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수급이 좀 붙어주었을 때는 그런 작업도 좀 끝나고 네,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의 증가를 언제 하는가
네, 그때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 저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인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고, 일봉에 대한 이 추세 라인도 계속 이어가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바닥 라인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 라인은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고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이 추세 라인도 아직까지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라인이고요. 그래서 21선과 61선에 모이는 이 지점에서 좀 치고 나갔으면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네, 이렇게 위로 형성이 되긴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21선이 한 번에 가기보다는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61선도 이렇게 만난다면 이제 조만간 신호를 주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이 되었든 하락이 되었든 한번 신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네, 조금 더 네,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렴 패턴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이번 주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 정도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계속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박스권 내에서 지금 하단 위치에 오랫동안 지금 위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전에 추세를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이 21선과 6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지점부터는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로 진입했던 구간에서는 좀 상당히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지점도 그렇고 사실 요때는 이제 크게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 케이스들을 좀 본다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 6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좀 떨어지는 경향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밀어 올렸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때 유상증자 했을 때도 데드 크로스와 함께 좀 크게 많이 떨어지는 네. 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쭉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추세 분석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뭐 100%에 대한 방향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 수렴 구간에서 좀 밀어 올리면서 21선이 강하게 돌파를 한다. 이런 구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1,500원, 22,500원 요 정도 라인까지도 단기간에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차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벽을 뚫어야 되고 그 벽을 뚫었을 때는 26,000원대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조만간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월봉도 뭐 수렴 패턴을 거의 끝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는 이제 기관 투자자 84,000주, 외국인 투자자 3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틀 정도 매도했던 거 뭐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또 커버를 해주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를 좀 이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게 투신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끝내고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시하고 있던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투자도 하루 뭐 정도 매도를 하고는 다시 매수를 했고요. 보험도 뭐 크게 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를 막 밀어 올릴 때 보면은 투신이죠. 종목이 지금 선택이 잘못되었는데 투신 쪽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신에 대한 이 흐름도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보시면 투신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좀 팍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16,000원에서 19,800원까지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확실히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호가를 위로 올리면서 좀 매수하는 세력이 좀 이렇게 투신 세력이기 때문에 한번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터뜨려 줄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네, 거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움직일 명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움직임이 나올지 그런 것들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 수급까지 이 정도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어제 좀 감소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늘었죠. 그래서 어, 30만 주 정도 늘어가지고 1610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일별 공매도 거래량 확실히 작습니다. 계속 작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뭐 공매도 잔고는 계속 1600만 주, 뭐 1500만 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한 공매도 잔고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계속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요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게 뭔가 중요시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장고가 오늘 좀 특이하게 체결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체결이 450만 주가 되었고 상원이 210만 주 정도가 되면서 240만 주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3,400만 주까지 또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이 대차장고가 급증을 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하루 정도 이벤트로 이렇게 늘어나고 다시 감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차장고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려서 공매도로 사용할 만한 소스가 사실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네, 지금 이렇게 체결이 공격적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내일과 그다음에 이번 주 한번 이 대차장고 어떻게 늘어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35만 주 플러스에서 53만 주 플러스로 네, 보유율 자체는 또 10.1%로 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뭐 매도를 하면 또 금방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뭐 8%이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10%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더 올라가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차장고 그다음에 외국인 보유율까지 이렇게 확인을 좀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가 없었고, 이제는 수렴 패턴이 거의 완성된 구간이죠. 거기서 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말씀드릴 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세력이 진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털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번 뚝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이 바닥 라인을 찍고 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은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위로 갈 방향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대차장고로 갑자기 늘린 이유가 어떤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이려는 그 세력의 방향대로 이 거래량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하고 뭐 한 이틀 3일 2일 3일 정도면 여기서 이제 수렴을 끝내고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주가가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다 확인을 했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뭐 수주 소식이죠. 다들 접했을 소식이고요. 8,4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이제 사우디에서 또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진행을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7,400억 정도, 8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규모를 수주를 하고 이번에 또 신규로 8,400억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중동 쪽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호수나 강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이 이어지다 보면 호수와 강도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바다로부터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는 이미 이제 중동이라서 사막이 많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선제적으로 필요했을 거고요. 지금 사우디 이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아마 추후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분야도 연평균 성장률이 꽤나 되고요. 네, 추후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상용화를 했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지면 또 이제 좋은 먹거리로 또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8,400억 규모로 또 추가 수주를 했고요. 네, 특수 목적 회사와 어, 그 중동 최대 민자 발전 담수 개발 사업자 아크파워와 아크파워가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와 슈와이바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계약 공사 계약을 밝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는 꾸준히 지금 이렇게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수주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주단조 공장, 주단조 소재 공장도 1조 규모로 지금 발주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에서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큰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뿐만이 아니고 네, 태양광도 같이 포함이 된 공사 비용이거든요. 네, 지금 이 기사에는 네, 삼투압에 대한 원리 뭐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60메가와트 규모의 그런 태양광까지 포함이 되는 공사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방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따낼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해상풍력과 태양광 쪽에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는 뭐 풍력 발전 터빈 공급사 1위 우리나라 1위고요. 그다음 CS 윈드 뭐 상강이엔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사우디의 이제 6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호주에도 이제 태양광을 비롯해서 ESS 사업까지 연계해서 판매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지만 이제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해상풍력과 같은 그런 해상풍력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점점 늘려갈 예정이고요. 연평균 수주 예상으로 해상풍력만 1조 5천억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나솔루션과 태양광 사업은 경쟁 구도로 되겠죠. 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 이외에도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이미 미리미리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메가와트급 지금 국산화를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해상풍력 입장에서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원전에 대한 시장도 계속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대우건설에 대한 소식인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대우건설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리포트를 가져왔느냐? 여기에 보시면 2023년 이후 해외 수주는 크게 원전, 액화 천연가스로 이렇게 나뉘는데 대우건설의 주력 공종이니만큼 수주 가시화될 시에 주가 모멘텀은 회복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1조 5천억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2023년에 2, 3조 원 계약, 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원전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수주 금액이 나온 만큼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체코 원전과 폴란드 원전을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 지금 폴란드에 대해서는 2023년,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조만간 이제 2023년 혹은 빠르면 뭐 올해 말 뭐 이렇게 협상자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코와 폴란드 쪽에 원자로 주기기, 그 다음에 건설도 이제 뭐 대우건설과 함께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적지 않은 수주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원자로와 그 다음에 추가 건설 비용을 했을 때 최대 2조 5천억 정도, 네, 그리고 3조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1400메가와트급 두 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이 수주 금액이 2조 5천억에서 3조가 예상이 되는데 체코 한 기, 그죠? 체코 두쿠바니 한 기와 그다음에 폴란드 원전이 6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다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볼 수도 있거든요. 원자로를 다 만약에 그걸 다 수주를 한다면 7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원자로 1400메가와트급 공급 가능 1년에 공급 가능한 생산이 가능한 개수는 5기입니다. 최대로 5기고요. 만약에 저걸 다 수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공장이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폴란드는 우리나라 방산과 또 연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체코도 꽤나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한국의 그런 원전 협력과 그 다음에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그 1400메가와트급 원전 지재권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또 MOU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한국이 해외 수출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우디 쪽에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우디 그런 러브콜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뭐 8,400억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사실상 이런 사우디 해수와 담수화 플랜트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당연한 수주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했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신사업 그다음에 원전 사업이 추가로 이제 터져준다면 아주 크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분명히 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런 계약 소식이 나오기 전에 최종 입찰자 선정 단계 그 전부터 이미 소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단기간에는 이제 주가가 지금 수렴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어떻게 또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